모임에서 바로 쓰실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요점 정리 류요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어쩌다 서로 등을 돌리게 됐는지, 그리고 오늘날 터진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 사건의 배경에는 어떤 비극이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시간을 1900년대 초 페르시아 시절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유럽이 산업혁명으로 앞서 나갈 때 이란은 참 가난했습니다.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영국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 이권을 나눠먹던 반식민지 상태라 독자적인 산업 발전은 꿈도 못 꿨거든요. 특히 당시 국왕 모자파르 앗딘 샤의 선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나라 살림은 거덜나는데 본인은 유럽 여행과 궁궐 파티를 즐기고 싶어 했죠. 이때 영국 사업가 다르시가 접근합니다. 왕은 석유가 실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일단 현금부터 챙기자는 속셈으로 1901년 나라 전체의 석유 권리를 영국에 넘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거대 정유사 BP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곧 정말 막대한 석유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수익의 90%를 영국이 가져가고 이란은 푼돈만 받게 되자 이란 국민들은 폭발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국민 영웅 모사데그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선언하죠. 당황한 영국은 해군을 동원해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고 이란 기름을 싣는 배는 누구든 납포하겠다며 수출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미국의 이란이 소련 편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냉전 중이던 미국은 그 말에 움직였고 1953년 아약스 작전이라는 쿠데타로 민주적인 모사데그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미국의 지지를 받은 친미파 국왕은 25년간 철권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억압받는 이란 국민들은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독재 왕정을 세운 미국의 원한을 가지게 됐고 결국 국민들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 왕을 쫓아낸 뒤 혁명 학생들이 미국 외교관 52명을 444일 동안 인질로 잡으면서 두 나라는 외교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됩니다. 당시 국민들은 서구 세력에 맞서 나라를 구해줄 구세주로 믿고 성직자가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교묘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국민들로 하여금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하여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지도자를 선출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난이나 실책에 대한 국민의 원한을 대신 받아내는 방패막이었을 뿐 모든 권력은 최고 지도자가 독점하게 된 겁니다. 최고 지도자는 국민을 보살피는 대신 무장단체와 협력해 미국 등과 싸우는 데 집착했습니다. 국민이 배불러서 자유를 찾는 것보다 전쟁 위기 속에서 정권에 의지하게 만드는 게 통치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직접 싸우면 패배할 게 뻔하니 남의 나라 무장단체를 앞세워 대리 전쟁을 치르는 전략을 쓴 겁니다. 하지만 이란 시민들은 더 이상 이 수법에 속지 않습니다. 특히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대생 마사 아미니가 의문사한 사건이 터지며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해 해외의 자유를 보며 우리를 억압하는 진짜 적은 내부 정권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의 이런 폭발적인 불만을 공습의 결정적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이란에 이렇게까지 개입할까요? 현재 미국이 이란의 핵 보유를 결사반대하는 진짜 실리를 5단계의 도미노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중동 전체의 핵 쇼핑입니다. 이란이 핵을 가지면 주변국들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도 핵 만들래. 라며 너도 나도 핵무기 경쟁 루크업을 시작합니다. 중동이 통제 불능의 핵 화약고가 되면 미국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써야 할 군대와 돈, 즉 관리 비용이 폭등합니다. 둘째, 세계 리더십을 중국 같은 나라에 뺏길 순 없습니다. 중국이 관리하면 더 안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주도권을 넘겨주는 재앙입니다. 미국이 중동 질서 유지에서 손을 떼면 중국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미국의 위상은 추락하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의 중동의 나쁜 놈들을 대신 견제해주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밀어주며 미국의 세계 1등 자리를 유지하려는 겁니다. 셋째, 세계 경제의 목줄 호르무즈 해협이 닫힙니다.
전쟁이 터지면 이란은 전 세계 석유의 30%가 다니는 길목을 봉쇄합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의 심장마비를 부르는 행위죠. 넷째, 여기서 기름값이 폭등합니다. 기름은 국제 시세를 따릅니다. 미국 땅에도 기름은 많지만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뛰면 미국 정유사들도 가격을 올립니다. 결국 미국인들의 지갑도 똑같이 털리고 물가가 미쳐버리는 건데 트럼프는 이로 인해 자신의 지지율이 박살나는 걸 절대 용납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섞어 써야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기름은 아주 가벼운 종류라 공장 설비를 제대로 돌리려면 중동의 무거운 기름을 꼭 수입해서 섞어 써야 합니다. 내 기름이 있어도 남의 기름 없이는 경제 엔진이 멈추는 구조인 거죠.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움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동 리더십을 중국에 뺏겼을 때의 손해, 그리고 기름값 폭등으로 박살날 자신의 지지율을 방어하려는 철저한 비즈니스적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정권을 타격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판단했고 공습 직후 이란 국민들을 향해 이제 당신들의 나라를 직접 되찾으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정권 교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오늘날 37년 동안 이란을 지배해온 2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사건은 100년 전 무능한 왕의 사치에서 시작되어 영국의 요청과 미국의 개입 그리고 혁명 정권이 선택한 전략이 충돌하며 빚어진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이란은 이제 지도자의 부재와 전쟁의 위기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뉴스 요점 정리 류요정이었습니다.